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여러분이 궁금했던 그 풍문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드러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최순실 게이트를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4시 30분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시간에 보신 분 계신가요? 아, 저는 원래 한 6시쯤 눈이 깨지거든요. 근데 네. 그날 딱 눈을 떴는데 딱 4시 뭐 20분 이런 거예요. 네. 이때 왜 눈을 떴지? 그리고 딱 스마트폰을 켰더니 바로 뉴스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저. 저는 공교롭게 제 생일이라 가지고 뉴스 속보랑 생일 축하 문자를 같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했는데 사실 저는 같이 박근혜 대통령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초기에는 뭐 같이 일도 했었고 후기엔 또 나중에 다투기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꼭 저렇게 되어야 됐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또 그죠? 중간에 본인이 잘못 선택한 것도 있고 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준석 씨처럼 정말 청명한 젊은 정치인이 옆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옆에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듭니다. 옆에 있었잖아요. 있을 땐 아무 일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근데 그 시간에 SNS를 보고 있는데 이제 TV를 보다가 어떤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누가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캡처 장면이 세월호가 목포항에 도착. 네. 요 장면과 밑에 속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구속 이게 동시에 뜬 거예요. 절묘하게. 그걸 보면서 되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그 가는 그 길목에 또 경찰 따라오던 경찰 차들을 다 저지시킨 네, 다음에 오토바이가 들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속이 되기 위해서 그 이제 준비된 차량에 딱 탔을 때 찍혔던 사진을 보게 됐는데 지금까지 보던 사진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다르죠. 사진을 인상적이죠. 그걸 봤어요. 이 차를 타야 되나요?라는 질문하는 모습을. 그랬을 때 중앙지검에 있는 소속돼 있는 분이 맞습니다. 이 차를 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작은 이제 뭐 소형 중형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니 때문은 아니 세븐이에요. 세븐이에요. 검찰차가. 웹 아니에요? 세븐이고요. 이 파이브인 것 같은데. 아니 우길 걸 우겨야지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요. 네, 예. 사실은 늘 타던 차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네,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이제 차에 딱 탔을 때 찍혔던 사진이 이제 많은 언론사에 좀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근데 기존에는 뒷좌석에 이렇게 혼자서 타고 갔던 모습인데 지금 가운데 네. 네. 누군가가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네. 되게 불편한 그리고 자리잖아요, 그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갈 때의 사진과 나올 때의 그 사진의 그 얼굴과 표정 그리고 또 머리 이게 또 다르니까 반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삼성동 자택에 있으면서도 정성주, 정매주 이 자매가 매일 왔었잖아요. 올린 머리 하러. 그래서 이제 구속되는 순간 저 머리는 이제 두 번 다시 못 보겠구나. 이런 것도 뭐 실제로 기사로도 제목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면서 한낱 물거품 같은 그런 권력이 이렇게 초라해진 한나라의 전 대통령을 보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구속이라는 피켓을 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시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하던 바대로 그러니까 대중의 분노가 그대로 이제 현실화가 돼서 기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에서는 근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걸 보면 또 어떤 앵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라의 비극이다. 그래서 되게 모든 국민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뭐 약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후에 어딜 가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그 업적을 막 칭찬하고 정말 좋았다. 그 시절이 괜찮았다. 막 이런 박수를 보낼 만큼의 정말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드니까 되게 속이 속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맞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방송 나가는 시점부터 딱 한 달 뒤에 또 새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백이 길다면 길고도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선택해야죠. 이번 그 구속 사건 자체가 앞으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더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이제 더 잘해야 되는 네. 사실 입장 지금까지는 아니겠습니까? 항상 정치인들은 그 위기감 또는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대중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또는 언젠가는 또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딱 하나 성역이었다 생각했던 게 대통령이었는데 이번에 거기도 이제 성역이 아니라는 거를 네. 증명한 셈이니까요. 아마 대통령이 이제 누가 오든지 간에 상당히 조심하겠죠. 재벌이 사랑한 스타들입니다. 중국 내에서 23번째 부자로 꼽힌 바로 송승헌 씨하고 중국 여배우 유혁비 씨. 국제 재벌 커플이 결혼까지 꼴이 난 배우 신주아 씨. 힘든 생활에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무려 36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서미경 씨가 차량에 내렸을 때 차량 뒤에서 탔었고 미모의 여성이 있었단 말이죠. 젊은 시절에 서미경 씨 모습이랑 너무 닮았다. 바로 이런 추측들을 했는데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오, 이건 처음 듣는 하네요. 얘기인데. 이건 우리가 최초로 밝히는 건가요? 정재계 역시 재벌 총수들의 비리 조사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얼마나 또 누구 뭐- 뜻밖인 거예요? 네. 네. 그 경호원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로 미스 롯데 출신의 배우 서미경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미경 씨의 등장으로 재벌가와 인연이 있었던 스타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재벌이 사랑한 스타들입니다. 저희 풍문쇼에서 얘기 나눈 적이 있었던 미스 롯데 출신 서미경 씨가 지난 3월 20일 무려 36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네, 서미경 씨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그 TV를 통해서 보니까 진짜 50대 후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고우신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뿔테 안경을 썼는데 그 뒤로 감춰지는 미모는 이제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봤을 때 패션 자체도 되게 미니멀하게 입으셨어요. 블랙으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스키니한 걸 잘 못 입거든요. 근데 이제 스키니한 전체적으로 스키니한 어떤 핏을 입으면서 세련됐다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패션이나 뭐 뿔테 안경 이런 거를 봤을 때 단발머리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교수님 같은 느낌도 있었고 네. 또 조금 달리 보면 약간 보어만 같은 느낌도 갑자기 아니 왜 굉장히 커리어 우먼처럼 백 딱 들고 검정 수트에 뿔테 안경 쓰고 체력을 상진이 보호망이에요? 아니 여자분이 아니 뭐 아니,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큰 거죠. 네. 되게 힘들어. 뭐 아무래도 사실 서미경 씨는 아역으로 출발했다가 72년도에 미스 롯데 1회 제1회 때 막 알려지기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관심을 좀 가졌다. 그 주최할 때부터. 그런데 이제 롯데 대상을 수상하면서부터 20대 초반까지 앙상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81년에 돌연 이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서 일본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얘기가 이제 오늘 해야 될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관계예요. 네. 네. 연예계에서 강력한 기대주로 꼽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서미경 씨가 갑작스런 이 은퇴를 선택하는 그 배경에 이런저런 설들이 난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폰서설이었는데요. 특히 한 신문 그 일간지에서 강력한 스폰서가 이번 유학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라는 기사를 보도해서 이 소문에 더 무게를 실었죠. 그리고 곧이어 소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롯데그룹 총수 신격호 총괄 회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명동 일대 미용실 등지에서 데이트를 한다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당시에 서미경 씨는 스폰서설을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일본 유학을 택한 것은 일본의 당숙이 도쿄에 살고 있어서 간 것이다. 신격호 회장과는 무관하다라고 강력히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게 보면 풍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왜냐면 그 서미경 씨가 그때 20대였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신격호 회장님 60대잖아요. 나이 그런 그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네. 이게 진짜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근데 당시엔 그게 풍문이었지만 결과적인 게 사실이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1988년에 그러니까 신격호 총괄 회장의 호적에 5살 신유미 씨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신유미 씨가 누구냐고 하면은
이 서미경 씨의 딸로 알려지면서 결국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대중의 시선이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은둔 생활에 들어간 게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미경 씨에게는 어쨌든 별땅마님이라는 별칭이 생긴 거고요. 최근에 신동빈 회장이 뭐 재판 과정에서 서미경 씨를 아버지의 여자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기도 했죠.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사실혼 관계가 알려진 후 무려 36년 동안 대중에게서 모습을 감췄던 서미경 씨. 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지난해 6월이었죠.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그런 경영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 서미경 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챙겼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고 이후 9개월 동안 검찰 소환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번에 지난 3월 20일에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럼 여기서 부당 이익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건가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2006년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그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이죠. 주식의 일부를 이제 서미경 씨하고 딸 신유미 씨한테 넘기면서 이때 탈세가 298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신동빈 지금 현재 롯데그룹 회장부터 그 롯데시네마 그 매점을 불법 임대했다. 그래서 그 임대 수익금 한 770억 원 가량을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 298억 원의 증여세면 받으면 거의 뭐 받은 초록세라는 게 계산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진짜 그래서 롯데 진정한 실세는 서미경 씨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배임 혐의는 뭔가요? 서미경 씨가 자신과 자신의 딸인 신유미 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일감을 다 몰아줘서 롯데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인데요. 물론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일체 서미경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걸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라 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건설 현장에 예를 들어 한밭집 내는 것이 이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영화관에 팝콘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걸 낼 수 있는 권리는 엄청난 권리죠. 그걸 뭐 염가에 줬다 그러면 배임이 맞는 건데 사실 배임죄는 진짜 적용하려면 적용하고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죄가 맞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있다고 판단한 거고 변호사는 이제 방어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영화관 갈 때마다 저 팝콘 파는 가게 하나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건물 짓는 그 밑에 가면은 한밭집 네. 그 한밭집도 알고 보면 그 집 아들이래. 그럼 되게 부자고 막 현금 부자래 막 이랬어.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그런 돈을 많이 버는지 몰랐는데 들어가는 것도 하면 보증금이 억대일 걸로 억대일 걸로 원래 알고 제대로 있어요. 들어가려면은 그 제대로 이권을 잡으려면은 몇 억대 이권이죠 실제로.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미경 씨와 함께 뭐 또 새롭게 주목받는 여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여성분은 누구인가요? 이번 그 재판에 이제 출두할 때 서미경 씨가 네. 서미경 씨가 차량에 내렸을 때 차량 뒤에서 탔었고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이게. 서미경 씨가 이제 걸어올 때도 한 서너 발짝 뒤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조신하게 따라온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혹시 너무 예뻐서 또 한간에는 뭐 서미경 씨 좀 닮았다 젊은 시절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바로 신유미 씨가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했는데 사실 아니에요. 느낌 있다. 연예인. 근데 아니면 어떡해요? 굉장히 미모고요. 기자 아니에요? 진짜 이쁘다. 아니면 어떡해요? 기자는 안 같이 해요. 있어, 네. 아 같이 타고 왔다. 이렇게 옆에 동석할 정도면 그렇게 의심할 만한 네. 여지가 또 그러네요. 있네요. 비서인가 그래서 비서일 수도 있지. 비서는 그렇죠. 앞자리 네, 거의 타지 앞자리 않겠어요? 타. 앞자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저 여성분이 찍힌 다음에 저 젊은 시절의 서미경 씨 모습이랑 너무 닮았다라는 게 이제 사진 네.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싹 돌아가지고 사실 신유미 씨라는 걸 거의 사람들이 확신을 했는데 사실 놓고 데뷔할 사진이 없잖아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신유미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추측으로 남게 됐습니다. 맞나 보다. 모르죠. 그 수행 비서로 알죠. 일단 뭐 그 그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신유미 씨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사진이 찍힐 수밖에 없는 장소에 이렇게 데리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온다고 해도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유미 씨는 신격호 회장이 환갑이 넘은 62세여든 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웠겠죠. 네. 눈동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취재하다 보면 롯데그룹 임원들조차도 신유미 씨를 우리도 얼굴을 모른다.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신 총괄 회장은 롯데를 경영하던 그 시절에 서미경의 서자만 주간지에 나와도 그 기사를 막으라라는 지시를 내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했다고 하고요. 또 신 총괄 회장이 이 서미경 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던 그 배경에는
막내딸 신유미 양을 유독 아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이렇게 뭐 많은 재산을 물려준 거는 뭐 어쨌든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식적인 부인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36년 동안 자기 자신의 옆을 지켜준 존재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체 얼마의 재산을 물려받았길래 이런 루머와 이런 막 악플에 이렇게 시달리는지 궁금해요. 아까 막 증여세 보니까 엄청나는데. 네.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가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 무려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요? 나 진짜. 일단 좀 나눠보면요.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 앞으로 된 회사 지분과 부동산을 합친 자산이 8천억 원인데 먼저 부동산 같은 경우가 520억 원이고요. 그리고 롯데홀딩스 지분을 현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 7,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8천억 원 이상의 자산이 지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조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와, 대박이다. 아니 천 단위도 힘든데 좋은 돈은 어떻게 생긴 걸까? 현금으로 나 진짜 궁금해. 케이크 보듯이 보고 싶어 이렇게 어떻게 써요? 아니 근데 이게 받은 게 인터넷 지금까지 처음에 이렇고 솔직히 말하면 받을 것도 있으니까. 그것보다 받을 것도 있으니까. 받을 아 이자. 당연히 조는 한 넘겠네요. 2조 3조가 신격 회장이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럭저럭 신격 회장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뭐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면은 받을 수 있죠. 네, 롯데가 꼭 거액만 나오면 몸매 저 죄송한데 혹시 그 1조 원 중에 우리 이상민 씨 빚 좀 조금만 주세요. 꺼주세요. 갚게. 갚을게요. 머릿속으로 잠깐 설레. 이상했죠. 8천억에 그냥 조금만. 연 1.2% 정도의 그냥 은행 금리만 받아도 뭐 이런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롯데가 총괄 회장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서미경 신유미 모녀. 그런데 롯데가 생활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던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한정 기자님?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본처가 있는 재벌가에 입성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첫 번째 부인의 딸이죠. 신영자 이사장과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매체에서 보도한 신영자 이사장의 육촌 신모 씨의 말에 따르면은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아침 드라마가 따로 없었다라는 말과 함께 서미경 씨 기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서미경 씨가 20대였고 40대였던 신영자 씨가 있었는데 이제 서미경 씨가 신영자 씨에게 내가 엄마니까 반말해도 되지? 라고 했던 뭐 기선제압을 했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보니까 이런 게 딱 당차게 나온다는 거는 이분도 보통은 이상은 돼야지만 여기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 신영자 이사장, 첫 번째 부인의 딸인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의 관계가 당연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 총괄 회장이 거기서 그 중재를 할 정도로 되게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았다고 하는데 서미경 씨가 집에 이제 자주 왕래를 하니까 신영자 이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불만을 이제 토로했다고 하죠. 그런데 신 총괄회장이 첫째 딸 신영자 이사장에게 배에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서미경 씨 사진 보면 되게 청순청순하고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기가 센 언니였네요. 근데 처음부터 기가 세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뭐 보통 이렇게 그런 데 들어가서 자기가 버티려면 기가 세져야지 이런 주문을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센 척?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저는 지금 막 이해가 갔어요. 엄마니까. 왜냐면 자기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마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서미경 씨 하면요. 또 이게 화제였어요. 36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사실 베일에 쌓일수록 대중은 궁금해합니다. 네. 저희들도 그 서미경 모녀가 산다고 알려진 방배동 집을 여러 차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방배동에 정말 말 그대로 성 같은 그래서 캐슬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토지는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6가구가 들어서 있는 이제 빌라형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그런데 6가구로 되어 있지만 모녀가 살고 또 한간에는 그 친척이 뭐 같이 살았다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녀가 살기는 큰 집이잖아요.
아, 그 여섯 채. 여섯 채를 전부 다 쓰는 겁니다. 절제 사랑방 이런 게 있는 거죠. 세를 내주지 않고 그리고 이 6가구는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서미경 신님이 모녀 이름으로 돼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근데 그러면 방배동이면 누구라도 좀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님도 그러게. 그렇고. 그런데 그 지금 방배동에 아까 얘기했던 캐슬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그곳 그 터가 신격호 총괄회장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이제 서미경 씨는 그 주변에서 신유미 씨를 낳고 살다가 그 집을 이제 헐고 주변에 땅을 좀 사서 200평 정도의 규모에다가 이제 집을 지은 거고 2008년에 건축을 해서 이제 지금의 형태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 있느냐 그런데 집을 지을 때부터 철저하게 외부에서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로 서미경 씨는 이제 외부에 노출하면 그 방배동 주변에 보면요 또 소유하는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이 또 있는데 1km, 2km만 가도 우리 보통 사람들 걸어 다니지만 반드시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절대 외부에 노출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자체가 철통 보안을 스스로 한다는 마음을 먹고 살지 않는 이상은 노출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완을 하고 사는 거죠. 어우 답답해. 아 근데 방배동에 사는 제 선배들 한 번씩 봤대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길래. 아, 그래요? 되게 뛰어다니셨다. 007 은둔하는 사람 같이 얘기했는데 그냥 봤대요. 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아니요. 아, 실제로 보셨대요? 네, 한 번씩 봤는데. 딸 왜냐면 방배동에 맛집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뭐 결국은 또 먹을 것도 있고. 맛집에 줄 서 계시더래요. 갑자기 강 기자님 더 팩트가 이상해지는데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하은정 씨가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누가 아무리 목격담이 있어도 사진 한 장에 팩트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조금 조심스럽게 다녔다는 건 뭐 그렇죠. 사실이니까요. 네. 근데 전 얘기만 들었어도 아우 진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게. 그거 어떻게 살까요? 네. 사실 서미경 씨와 롯데 일가 자체적으로도 지금 사실 문제가 좀 서로 양측이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이후에 어떤 뭐 구도가 좀 바뀔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 형제 간의 다툼이 주 사건이지. 그죠? 여기서 뭐 어떻게 상속을 받았느냐, 뭐 예를 들어 상속세를 탈루했냐는 주요 쟁점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 뭐 한다 해도 예를 들어 구속 수사를 받을까 약간 그럴 것 같지 않아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노출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롯데가 뿐만 아니라 스타를 사랑하는 재벌가가 또 있습니다. 바로 현대그룹인데 현대그룹에 입성한 가장 유명한 스타가 있죠. 네, 바로 전 아나운서 노현정 씨입니다. 단아한 외모의 얼음공주 이미지로 예능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잖아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2006년도였죠. 노현정 씨가 돌연 사표를 냅니다. 네.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현대가 3세죠. 정재선 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죠. 네, 이때 정말로 대단했었죠. 깜짝 놀랐었죠, 모두가. 지난 3월 20일이죠. 고 정주영 회장의 16주기 제사에 이 노현정 정대선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그 전인 2016년 11월에는 현대가에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식에서 그때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기억하는데 노현정 씨가 참석한 모습이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많이 모습이 바뀌었네요. 예전에 조금 살이 찐 것 같아요. 느낌하고 뭔가 좀 이렇게 진짜 원래 재벌가였던 느낌. 그렇죠. 약간 멀리 집을가했던 저도 저 사진 보면서 진짜 이젠 재벌가의 며느리의 아우라가 좀 보이는구나. 실제로 저는 시어머니랑 노현정 씨랑 같이 뵌 적이 있어요. 같이 뵌 적이 있는데 몸매도 옛날만큼 너무 날씬하세요. 시어머니께서 좀 관리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가는 이렇게 모이면 한복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가족 모임에. 아직도 가족끼리 김장을 담그고 맞아요. 가풍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대단하다. 저희 현정훈 회장님이 저희 가게 와서 한번 똠양꿍을 드셨는데 저는 TV에서만 보다가 딱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먹저먹 동글동글하신데 젊었을 때는 한밈 하셨겠어요. 똠양꿍의 평은 어떠셨나요? 그 이후로 안 오신다고. 안 오신다고. 오신 적 없죠? 아내님도 없어지는데? 홍소청강에 그만 가야겠다. 그런데 사실 작년 11월에 노현정 씨가 등장했던 결혼식이 또 다른 주인공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바로
현대가가 사랑한 스타의 또 다른 연예인인데요. 중년 배우 길영우 씨입니다. 길영우 씨요? 멋있어. 요즘 SBS 일일 드라마에 나오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길영우 씨가 정말 현대가의 시아버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현대가의. 작년 11월이죠. 이노션 고문이죠. 정성희 씨의 그 장녀이고 또 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외손녀가 됩니다. 선아영 씨. 이 길영우 씨의 아들 그 길성진 씨하고 선아영 씨 결혼은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와우. 저는 저거를 이제 기사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게 제가 생각하는 길영우 선배님은 되게 소탈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재벌가 이렇게 사돈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길영우 선배님이 그 저희 연예인 게임단을 만드는데 고문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만들었는데 본인도 그런 걸 굉장히 관심 있어 하셔가지고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 좋은 거 보니까 우리가 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또 새삼 다르게 보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길영우 씨가 현대가와 사돈을 맺었다는 얘긴데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대요. 이 아드님이. 근데 현재는 이태원에서 수제 맥주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길성진 씨와 이 선아영 씨는 일반 모임에서 그냥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보통 재벌가들은 그냥 중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 결혼이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2살 터울인 이 두 사람은 연애할 당시에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거에 드라마에서 갑자기 나 사실 재벌이었어요. 몰랐어요. 나 사실 아니 근데 정말 보통의 뭐 남자 선남 선녀 커플들이 이런 경우는 서로가 땡잡았다라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게 길영우 선배님도 워낙에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또 재력도 있으시고 아들이 제가 아끼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동네 동생인데 이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부럽던지요. 결혼식 저는 가봤어요? 절대 못하니까. 결혼식 갔었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남의 여자가 부러워요? 네? 다른 사람의 여자가 부러워요? 아니요. 그 현대가의 현대가와 인연이 됐다라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세속적인가요, 제가? 아니 근데 길영우 씨의 며느리 선아영 씨는 뭐 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선아영 씨 중심으로 좀 가계도를 좀 보면요. 선아영 씨는 정성희 이노션 고문의 딸이고요. 정성희 고문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장녀입니다. 그리고 선아영 씨 아버지는 대전 선병원 창업주의 차남인 선두은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아영 씨가 현대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 거의 무관한 일을 했어요. 결혼 전까지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네, 유난히 스타들과 많이 엮이는 현대가. 그런데 앞서 언급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스타가 한 명 더 있다면서요. 네, 바로 현대그룹 초대 회장이죠. 고 정주영 회장이 무려 38살 연하의 신인 여배우와 비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 누구야?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롯데가랑 이건 우리가 최초로 밝히는 건가요? 풍문에서? 예전에 아닙니다. 비슷하게 네.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알려져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좀 상당수 있을 텐데 바로 영화배우 김경희 씨입니다. 이 김경희 씨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탤런트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네. 이제 뭐 당시에 73년 무렵인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참석하는 그 파티장에서 이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 김경희 씨가 이제 버스를 타려고 파티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밖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이 당시 젊은 시절이죠. 김경희 씨 앞에 차를 세우고 태우고 가는 이게 운명적인 인연을 신데렐라 한국 스토리를 사신들. 한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다 이런 데 나온다니까. 네. 그때도 이렇게 젊은 시절은 아니었어요. 50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쵸? 그럼 아주 젊은 시절은 아니고 아마 네. 50대 50 그때 죄송한데 혹시 재벌가 그게 트렌드였나요? 그러니까 롯데도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나이가 게 차이 나는. 요런 시절 때도 파티가 있었나 싶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왜 아유 파티가 7, 80년대 더 더 많았을 했어요. 거야, 아마. 그래서 뭐 더 캉캉 춤추고 그랬겠죠. 그럼
뒤로 박 좀 돌려주고. 한 번은 정 회장이 김경희 씨 어머니에게 대구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대구에는 뭐 정주영 회장이 그때 일도 있었고 또 김경희 씨의 외삼촌이 대구에 있으니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정 회장의 리무진을 타고 김경희 씨의 어머니와 김경희 씨도 함께 대구에 갔다고 합니다. 이게 김경희 씨와 정 회장의 첫 번째 여행이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김경희 씨의 증언에 의하면 비밀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 정 회장이 김경희 씨를 데리고 본인의 정 회장의 부모님 무덤에 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사실 김경희 씨 앞에는 핑크빛 인생만 펼쳐지는 줄 알았죠. 근데 결혼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제 알고 보니 정 회장이 유부남이었고 자녀까지 있다는 거를 이후에 TV를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예? 왜 몰랐을까? 나이가 있었을 텐데. 뭐 물론 맨 처음 만났을 때 파티장에서 만나고 자동차 차를 태워주고 그때는 물론 몰랐을 수 있겠지만 비밀 결혼을 하면서 8년 동안 이제 두 딸을 낳게 되는데 뭐 결혼 그 살림을 차리면서부터는 뭐 당연히 알게 됐겠죠.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정주영 회장이 그 TV 틀면 나오고 신문에 나올 시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아마 처음 만난 직후에 알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녀를 낳고 뭐 비밀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뭐 화려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뭐 앞서 그 서미영 씨만 봐도.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그렇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았나 봐요. 현실은 당시만 해도 이제 김경희 씨가 두 딸과 미국에서 거주를 했는데 정 회장이 한 달에 보내주는 생활비로는 뭔가 부족했다. 두 딸을 같이 먹여 살리기가 부족했다고 해서 김경희 씨 어머니가 김경희 씨와 그녀의 두 딸을 같이 뭔가 먹여 살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고 정주영 회장하고 김경희 씨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딸을 둘이나 낳고 살면서 쭉 세월이 흘러왔는데 1992년에 이제 왕 회장이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김경희 씨가 두 딸을 호적에 올려달라 이런 주장을 했고, 근데 왕 회장이 완전 단칼에 거절을 했고요. 왜냐하면 마침 대선에는 여러 가지 뭐 혼외 자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선판에 자체가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엔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결국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예 자녀들의 호적 정리는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대선 후에 정 회장과 잘 만날 수 없었다고 해요. 또 게다가 2001년에는 정 회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증명할 것도 없고 해서 급하게 친자 확인 소송에 들어갑니다. 네. 사실 이게 현대가로서는 정말 하룻밤 사이에 날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두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 이제 유전자를 검사를 하니까 정말 친자가 맞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상속의 권리도 생기고 해서 두 딸이 받은 상속비가 한 뭐 56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경희 씨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두 번째 소송을 이어나갑니다. 아니 56억 원을 받았으면 두 딸 키우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소송을 냈나요? 네,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계약이라는 게 이런 그 조정 신청을 이제 한 겁니다. 소송을 한 거죠. 네. 이때 김 씨가 주장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가족 같은 대우를 해달라 이거였고요. 현대 측에서 이제 이 일을 받아들인 대신에 두 번 다시는 소송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에 사인을 했고 이러면서 다시 모든 소송을 포기한 대신 40억을 또 건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정말 먼지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뭐예요? 그래서 100억짜리 먼지가 어떻게 그러니까 돈인데 만지면 먼지로 바뀌나요? 이게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실 그동안은 왕 회장 그늘에서 운둔하면서 그냥 잘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돈이 좀 오픈되고 나니까 돈을 꿔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이 꼬였던 거래요. 또 마음도 착하고 하니 다 빌려줬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는 거액의 빚만 남았어요. 정말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최근에는 국제 커플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바로 송승헌 씨하고 중국 여배우 유혁비 씨가 아닐까 싶어요. 유혁비 씨 아버지가 10조 원대의 자산가라고 합니다. 저택의 크기가 축구장의 4배라고 합니다. 씨의 남편은
태국의 2세 재벌 경영인이죠. 성당 5,200만 원에 호화로운 리무진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라든가. 무려 7대의 슈퍼카를 이렇게 국내 재벌가와 스타들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국제 커플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중 커플이라고 하면 바로 송승헌 씨하고 중국 여배우 유혁비 씨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송승헌 씨 하면 많은 대한민국의 여심을 흔드는 멋진 남자 배우고요. 네. 사실 이제 유혁비 씨와 열애설 처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밤잠을 샜을 거예요. 저도 살짝 늦잠을 잤네요. 예. 유혁비 씨가 얼마나 괜찮은지 정말 검색해 보면 그래 이젠 떠나보낼 때가 됐다. 뭐 중국이든 어디든 떠나 보내자. 이럴 정도로 유혁비 씨 아주 미모가 출중했었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 두 사람의 열애설이 더 화제가 됐던 거는 유혁비 씨가 한국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배우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배우 유혁비 씨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였던 천녀유언의 주인공으로서 이미 국내에서도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2002년 중국 드라마로 데뷔를 했어요. 공분세가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이후에 천녀유언, 초한지 천하대전 이런 거에 출연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중국 배우고 그 전에는 영화 노수홍안 여기에서는 가수 비와 호흡을 맞췄던 적도 있습니다. 송승헌 씨하고 유혁비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네, 지난 2014년에 중국 영화죠. 제3의 사랑이라는 작품에서 송승헌 씨가 재벌 2세로 나왔고요. 유혁비 씨가 변호사로 나왔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실제 연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不是我不爱你，只有把这份真爱藏心底，因为我爱你。 실제로 열애설이 보도되기 전에 이 두 사람의 핑크빛 기류는 여러 차례 포착이 됐는데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유혁비 씨 생일 파티에 송승헌 씨가 참석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중국의 한 매체가 저거를 이제 두 사람이 데이트,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을 이제 공개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저 사진 말고도 같은 차량에서 둘이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고 그러면서 기사 내용을 보면 송승헌이 유혁비 별장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유혁비 어머님을 만났고 두 사람은 연인보다 깊은 사이처럼 보였다. 이렇게 약간 좀 과장한 듯한 그런 건 있었지만 사진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그해 8월 5일 날 두 사람의 연인 사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유혁비 씨가 특별한 집안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고요? 네, 송승헌 씨와 열애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혁비 씨의 이 집안에 대해서 이슈가 엄청 됐었죠. 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당시 언론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유혁비 씨의 아버지가 10조 원대의 자산가라고 합니다. 2002년 중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 내에서 23번째 부자로 꼽힌 분이라고 해요. 유혁비 씨의 집도 화제였는데 그 저택의 크기가 축구장의 4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곳에 경비원도 24시간 동안 상주를 하고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클래스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후에 알려진 것은 10조 자산가는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유혁비 씨 후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유혁비 씨 아버지는 현재 주프랑스 1급 외교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뭐 어찌됐든 10조를 가진 10조 원의 자산을 가진 정말 막대한 후원인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아버지가 1급 외교관 엘리트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찌됐든 정말 대단한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우리가 권력이 아직까지 돈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으면 또 그만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급 외교관 엘리트라 그러면 뭐 이것만으로 끝이죠. 그럼 집안은. 대단하죠. 그뿐이 아니고요. 유혁비 씨 집안은 또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아주 남다른 유전자 집안으로도 아주 알려졌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사진 한 장 때문인데 유혁비 씨 외할머니, 그다음에 이모, 어머니 이렇게 찍혀 있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너무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유혁비 씨가 그랬어요. 외할머니가 가장 예쁘다.
그다음에 엄마는 나보다 이쁘다. 엄마는 너무 이쁘다. 엄마가 박은혜 씨 닮은 약간 박은혜 씨랑 서정희 씨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모님도 되게 미인이시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김가연 씨가 유혁비 씨를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 마, 하지 마. 아니야 인정하기 싫은데 장발이면 닮았을 것 같아. 이렇게 머리 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블로거가 이게 한국 배우, 여배우 막 이렇게 해서 닮은 걸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유혁비 닮았다는 게 잠깐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상 육장에 나온 여자 주인공 한 분하고 이렇게 닮았다는 게 있었는데 유혁비가 누구야라고 해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서 처음 알게 됐던 그런 케이스죠. 김가연 씨 중에 외할머니랑 좀 닮으셨네요. 할머니, 할머니. 많이 닮았네. 그런데 유혁비 씨가 송승헌 씨와의 열애설 이전에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지난 2012년에 홍콩 언론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중화권 스타 여명, 락기아 부부의 이혼이 여명의 외도 때문이었다라는 주장이 이제 나옵니다. 당시 언론들은 여명의 외도 상대가 21살 연하의 배우 유혁비다라고 보도를 해서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여기도 인터넷에서 여명과 유혁비가 은밀하게 데이트를 하는 모습, 뭐 이런 것을 봤다라는 목격담이 떠돌아다니면서 불륜설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제 홍콩의 한 연애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다가 무슨 글을 올렸냐면 여명이 베이징의 고가의 아파트 그리고 스포츠카를 유혁비에게 선물하던 등 외도를 했으며 라키아에 의해서 불륜 현장이 발각돼 파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논란의 불씨를 짚었던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은 유혁비 씨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완전 어이없다는 반응이죠. 근데 사실 근데 중국 매체들이 수천 개라고 그래요. 네. 수천 개인데 이 수천 개의 매체가 너무 확인되지 않는 그 보도를 많이 해서 그 한류와 관련된 부분도 실제와 다른 부분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혁비하고 불륜 스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유혁비가 정말 이거는 자다가 총 맞은 기분이다. 아마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보도했을 때 아마 이런 반응을 낼 수밖에 없는 건데 본인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대꾸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야 진짜 극적인 표현 썼네요. 자다가 총 네, 진짜 아니란 얘기죠. 네. 네. 나 근데 송승헌 씨의 어떤 여성 편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대만의 한 매체에 따르면요. 난데없이 송승헌 씨가 뭐 바람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영화 미스 와이프에 함께 출연한 배우죠. 엄정화 씨와 서신혜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찍는 네네. 컷들이 많잖아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아니 어떻게 유혁비 씨와 열애를 공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지? 라면서 송승헌이 바람둥이다라는 황당한 뉴스를 보도하게 됩니다. 아, 저 사진을 보고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그냥 영화, 유튜브 영화죠. 아니라 자기들끼리 찍은 인증샷인 것 아니, 같은데 직업이 배우인데 적당히 너무 이해해야지. 오버한 것 같아요. 저기다 그냥 갖다 글 넣으면 뭐 바람둥이죠. 유혁비 씨와 송승헌 씨가 한중 양국에서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어난 그냥 황당한 해프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송승헌, 유혁비 커플에 대한 다양한 풍문들이 사실 있었어요. 첫 번째 풍문은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의 결혼설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 유혁비 씨와 어머니 그리고 송승헌 씨가 이 세 명이서 함께 국내 여행을 즐긴다라는 소식이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결혼이 임박했다라고 좀 추측했죠. 네, 그때 진짜 뭐 그런 결혼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점쳐졌는데 송승헌 씨가 이제 유혁비와 엄마를 한국에 초대를 해서 남해 고급 리조트에 이제 여행을 간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결혼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골프 리조트인데 거기서 골프도 치고 했죠. 이곳에서 빌라를 이제 두 동을 빌려가지고 사랑하는 유혁비와 같이.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소문이 쫙 돌았던 거죠. 어쨌든 예비 장모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데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까지도 꾸준히 결혼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한 중국 언론은 송승헌 씨가 최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한 멘트를 해서 올해 혹시 품절녀에 유혁비 씨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송승헌 유혁비 커플의 또 다른 풍문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임신설입니다. 근데 뭐 임신설이 돌기에는 송승헌 씨랑 유혁비 씨가 너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일단 홍콩에 펑황 위성 방송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유혁비 씨의 임신설을 둘러대고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올해 들어 유혁비 씨가 바지를 별로 입지 않고 있다. 치마가 좋아졌겠대. 배심하네. 트렌드가 바뀌었겠지. 자, 일단 네, 첫 번째 맞아요. 또 두 번째는 얼굴에 몰라보게 살이 좀 올랐고 특히나 이제 유난히 이 복부 부분 배 쪽에 약간 볼록해진 모습이 목격됐다. 네. 라면서 이 임신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송승헌 씨와 유혁비 씨가 한국, 중국에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 커플이다 보니까 다양한 풍문이 떠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에 유혁비 씨가 성탄절을 송승헌 씨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또 포착이 되면서 알려졌고 또 지난 1월 24일이죠. 그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제작 발표 현장에서 송승헌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혁비와 자주 못 보지만 그리운 마음을 작품에 녹여서 열심히 촬영했다. 여자친구와는 아주 잘 만나고 있다라고 사랑꾼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재벌 커플이 열애를 통해서 결혼까지 꼴인한 커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배우 신주아 씨입니다. 신주아 씨는 드디어 제 친한 동생 얘기가 나와요. 네. 친한 사람이 없어. 신주아 씨 많은 분들이 뭐 기억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 외모죠. 2004년 드라마 작은 아가씨들에서 데뷔를 했고요. 이후 드라마 히어로, 오로라 공주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배우입니다. 되게 그 청순하면서도 약간 강인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의 배우였던 걸로 기억나고요. 근데 이렇게 활동을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그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배우로서의 어쨌든 입지가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4년에 정말 돌연 모든 방송 활동을 접고 해외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해외 재벌 2세와의 결혼 때문이었죠. 그래요. 신주아 씨의 남편은 그 태국의 2세 재벌 경영인이죠. 사라웃 라차나쿤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태국에서는 이제 페이트 굉장히 굴지의 회사라고 그래요. 2008년 기준으로 400억 매출이라고 그러니까 꽤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데 여기에 이제 대표고요. 회장이죠. 현지 매체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이 사라웃 라차나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해외 유학파라고 그럽니다. 네. 보니까 방송에서 그 신주아 씨 집이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진짜 영화에 나오는 뭐 대저택인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드레스룸도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기는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네. 언제든 와서 똑같죠. 머무르려고 했는데 저기가 방콕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이에요.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불편해서 현실은 외곽을 안 좋아해요. 시내에서 그냥 불러서 만났구나. 네네 시내에서 늘 시내에서 밥 먹고 그랬습니다. 이 태국에서 신주아 씨가 진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번 결혼이 태국에서도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커플이 같이 있으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친구 자체가 태국은 이렇게 하이소라고 해서 그 약간 소셜이 조금 위에 있는 분들끼리의 네. 그 사교가.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도 저 신랑 되는 분은 또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또 주아 씨는 워낙에 이제 하얀 피부에 예쁜 얼굴을 갖고 있어서 태국 여성분들이 네. 주아 씨한테 굉장히 뭐그 메이크업 비법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대체 이런 재벌들은 어디서 만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태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게 될 확률은 높나요? 그렇지 관이 아니죠. 작죠. 굉장히, 굉장히 쉽지 않은 인연인데 그것도 이제 여자가 그 태국 남자랑 결혼할 확률은 더 그렇죠. 적잖아요. 그러니까 중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신주아 씨의 그 친구의 남편의 지인이 바로 사라웃 라차나쿤 그러니까 신주아 씨 지금 남편이죠.
두 사람끼리 이제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신주아 씨가 친구 가족들하고 태국에 놀러 갔다가 이제 우연히 만났던 건데 그게 인연이 닿아서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둘의 결혼이 다 예상하셨겠지만 쉽지 않았겠죠. 특히 신주아 씨 집안에서 좀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신주아 씨가 어머니에게 슬쩍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나 태국 남자와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충격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똥냥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똥냥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까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자, 이걸 제가 삐처리를 할 테니까 아니요. 이런 미친 삐 헛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마음의 벽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지만 후에 이 태국 남자가 신주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돌아서서 결혼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냥 국제 결혼하는 커플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막상 내 자식이 갑자기 국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약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긴 했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이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 이제 성공적인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펼쳐지는가 했는데 그냥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악플이었습니다. 악플. 어쨌건 연예인을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기도 한데 예상했던 그런 반응 있잖아요. 돈을 보고 시집을 갔다. 심지어는 또 한국에서 안 팔리니까 태국으로 팔려갔다. 이런 악플을 봤다고 해요, 신주아 씨가. 그래서 신주아 씨가 그거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뭐하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만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사랑이 첫 번째다라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실제로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달달하다 못해서 꿀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연애 시절 때 그 남편분이 신주아 씨를 보고 싶은 마음에 퇴근 후에 이제 한국을 이렇게 왔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럼 가방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한국 왔다가 얼굴 잠깐 보고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연애하기 전에 신주아 씨를 딱 처음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신주아 씨가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된 문자였는데요. 그 문자 내용 좀 읽어보면 당신은 영어를 안 써도 되고 번역을 할 필요도 없다. 내가 번역을 하겠다. 그리고 곧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 이 말 자체가 근데 이거, 너무 로맨틱하지 나쁘지 않아요? 않은데요? 예, 멋진데요? 내가 너의 언어로 말을 하겠다. 이게 너무 로맨틱하다. 어쨌든 이렇게 꿀 떨어지는 연애를 한 신주아 씨와 그의 남편 결혼을 해서 태국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게 되는데요. 근데 신주아 씨가 시댁에서 아주 아찔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 욕을 한 거예요. 네? 시어머니에게 욕을 한 거예요. 한국어로? 시어머니에게 예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뜻이 담긴 수어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뜻이 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어머니 재수 없어요. 라는 얘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말에도 성조가 좀 많이 있는데 성조에 따라서 예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재수없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경험을, 아찔했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도 힘들어. 네. 이렇게 달콤한 신혼을 보낸 신주아 씨가 최근 컴백 근황을 알렸다고요? 네, 최근에 3년 만에 이제 복귀작이 결정이 됐는데 사전 제작 드라마입니다. 맨투맨이라고요. 이 작품이 이제 이달 21일 날 방영 예정입니다, 지금. 근데 이 작품이 미리 다 찍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주아 씨는 매체 인터뷰라던가 이런 거에만 지금. 그 두 사람이 2014년에 결혼했으니까 좀 3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신혼일 때는 와이프를 옆에 두고 싶지 이 와이프가 다시 일하는 걸 별로 원치는 않았겠지만 이제 3년도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와이프의 그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조금 존중하고 격려해주는 입장에서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남편이 허락을 해줬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신주아 씨 못지않은 재력을 가진 남자친구 덕분에 주목을 받은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소위 명품차 왕자라고 불리는 재벌 2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배우 함수원 씨인데요. 네, 맞습니다. 함수원 씨는 1997년에 미스 코리아 태평양에 입상을 하고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던 배우인데
이후에 MBC 베스트 극장, SBS 대박 가족, 영화 세특 시공 등에 출연하면서 이제 대중에게 얼굴을 제대로 알렸죠. 제가 그 함소원 씨랑 99년에 처음 만나가지고 연기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같은 했던 멤버가 한혜진 씨, 송선미 씨 뭐 이런 멤버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털털하고 생각보다 전혀 이렇게 새침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새침하지 않아요. 완전 정말 남자애 약간 같다는 되게 이렇게 느낌이 털털하고 들 만큼. 보이시하고 네. 막 이렇게 밝고 막 맞아요. 그런 그랬었던 성격이. 걸로 기억해요. 함소원 씨와 열애를 했던 중국 명품차 왕자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2010년 9월에 함소원 씨의 연인으로 밝혀진 이 남성 81년생입니다. 중국 재벌 2세 장웨이 씨인데요. 장웨이 씨는 앞서서 그 말씀해주신 그 별명처럼 무려 7대의 슈퍼카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네. 명품차 왕자라고 불렸다고 하고 또 엄청난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장혜희 씨의 재력만큼 두 사람의 첫 만남도 굉장히 특별했다고 해요. 네, 뭐 남녀가 만나는 거 다 운명적이라고 되게 얘기하는데 함소원 씨가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2005년도에 그 색즉시공이라는 영화가 중국에 이제 소개되면서 중국에서 함소원 씨 인기가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이 좀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지인이 주관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을 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바로 장혜희 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장혜희 씨는 함소원 씨가 중국 여자로 알고 착각하고 알았고 또 연예인인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만나면서 한국의 연예인이었고 색즉시공에 나온 주인공이었다는 것도 알면서 이제 아주 가까워졌다고 그래요. 뭐 두 사람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중국 지방에 있는 절에 같이 뭐 간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면서 급속도로 좀 가까워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의 스케일이 크게 뭐냐면 절에 가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보통 아닌 거잖아. 이게 지금 절에 가는데 둘이 여보 오늘 자기야 우리 절 가야 되는데 비행기 되겠지? 앞마당에 있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스케일이 이게 헐리우드 이상의 스케일이에요. 그 함소원 씨는 이렇게 좀 스케일이 다른 분과 만나다 보니까 그야말로 초호화를 내세우는 그런 일상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함소원 씨가 나중에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 온천 생일 파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온천 생일 파티가 뭐냐면 생일날에 함소원 씨의 생일날에 온천을 아예 통째로 빌려서 3일간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함소원 씨가 중국에서 이런저런 생활하는 모습이 이제 간간히 매스컴에 이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은 그런 기사화하고 이랬는데 그때도 뭐 함소원 씨가 호화로운 리무진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라든가 정말 유유자적하게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진으로 이제 예, 근데 뭐 사실 우리가 그냥 봐도 이게 화려한 생활하는 게 함소원 씨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모습만 생각해 보자면은 사실 색즉시공 영화 한 편 이후에는 뭐 화보 정도 기억나고 그 이상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남자친구 덕에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각에서 함소원 씨의 이런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재벌 남자친구를 만나서 좀 호화롭게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함소원 씨가 사실 남자친구와의 교제가 너무 화려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나름 뭐 소박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중 스타와 재벌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함소원 씨와 장웨이 씨가 지난 2014년 교제 4년 만에 돌연 결별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한 매체를 통해서 장웨이 씨와 서로 결별을 하게 됐다. 각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함소원 씨는 이제 연애 활동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빴고 장웨이 씨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결별 소식이 전했을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장웨이하고 헤어질 때 장웨이가 그 함소원 씨한테 산시성 있는 토지하고 그다음에 베이징에 보유하고 있던 최고급 아파트를 준다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 알려졌고요. 또 특히 산시성 있는 토지는 금광이 있어가지고 그 집가만 수백억에 나간다. 금광을 좋다고요? 네. 스케일이 다르네요, 진짜.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결혼을 했더라면 이제 이혼하면서 이제 위자료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여자친구인데 이렇게 준다는 게 저희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죠. 약간 중국에서는 재벌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좀 이별 선물로 재산을 어느 정도 좀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별 선물 재산. 네네.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좀 함소원 씨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러다가 결국은 뭐 아파트만 하나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소문의 아파트는 평당 3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평당 5,200만 원의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였고, 근데 이제 평이 73평형 기준으로 한 달 관리비가 7,68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관리비가 133만 원이라고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끝내 결별 수순을 밟았지만 마지막까지 서로를 극진히 위하는 이별을 선택한 한중 커플 함소원, 장혜희 씨. 이처럼 최근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한중 커플의 만남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중 커플 점점 늘어나는?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어떤 중국 여자 쪽이 조금 더 강하고 세서 맞아. 사실 중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의 어떤 그런 조금의 그런 더 여성스럽고 순종적이고 남자친구가 좀 맞춰주는 그런 거에 굉장히 호감을 느낀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꾸로 한국 여성은 중국 남성의 그런 조금의 자상함들 있잖아요. 뭐 집에서 혼자 요리도 진짜 해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뭐 우리가 그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하고도 이제 교류가 많았던 탓에 이제 한중 커플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할리우드라고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배우들하고 이렇게 커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정 씨는 관심이 있으세요? 뭐 한중 커플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의 뭐 누군가가 저는 뭐 여자니까 저도 다정하고 매너 있는 남자 좋죠.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홈페이지로 시청자 게시판으로 우리는 시청자 게시판으로 요즘 이제 뭐 팔로우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홈페이지 관심 있는 분들 홈페이지 이제 있어요? 악플이 무슨 소리죠? 나는 한은정 작품이 있는 줄 알고. 저희 뭐야.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네. 재벌가에 입성한 후 파국을 맞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스타들. 클레오의 멤버였죠. 한현정 씨입니다. 결혼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무려 50억 원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신데요. 결혼 비용이 무려 3억 원이 들었다고요. 조금만 어디 밖에 나가도 기사와 비서가 딸린 차로 이렇게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감금을 시키더니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이렇게 재벌 2세와의 열애 혹은 결혼으로 훈훈한 소식을 전했던 스타들이 있는가 하면 재벌가에 입성한 후 파국을 맞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네, 재벌가에 입성한다고 해서 다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스타들이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나요? 네, 먼저 가수 클레오의 멤버였죠. 한현정 씨입니다. 클레오 하면 야구 여신 공서영 씨가 소속됐던 그 그룹이죠. 제가 클레오 네. 그 3인조였을 때 스타일리스트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예요? 없어요. 안 한 사람 좀 많이 오랫동안 나 빼고 했으니까 다 뭐 네? 나도 안 그 했어. 당시 다 제가 했었어요. 와. 인기가요 한 프로가 다 저희 가수였어요. 진짜요? 진짜로. 현정 씨는 약간 털털하면서 이렇게 좀 무난한 성격이었어가지고 이런 기사에 벌이 오를 거란 생각을 못했었어요. 지난 2010년 한현정 씨가 중국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더욱 화제가 됐던 것은 그 중국인이 굉장히 부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주 세간에 관심이 끌었었죠.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한현정 씨가 중국 남편 무 씨 상대로 사기 결혼을 진행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에 휩싸였죠. 아니 한현정 씨가 남자 쪽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기 결혼한 게 아니라
한영전 씨가 사기를 쳤다라는 얘기예요? 네, 일단 내용을 좀 보면요. 한현정 씨가 결혼 후에 남편에게 더 큰 집을 사줄 것을 뭐 요구를 계속했고 강요를 했다고 하고요. 또 결혼 생활 내내 좋은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먼저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2011년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한국으로 돈을 빼돌리고 잠적까지 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무 씨는 이에 중국 공안 당국에 신고를 했다라고 알려졌죠. 아니 대체 얼마를 빼돌렸길래 신고까지 하나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무려 50억 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런데 빼돌렸죠? 한현정 씨의 이 사기 행각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2009년 마카오에서 한현정 씨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내가 한국에서 4번째로 꼽히는 재벌가의 큰딸이고 클레오라는 아주 인기 많은 걸그룹의 보컬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믿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현정 씨가 나는 부모님과의 사이가 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상견례 없이 3개월간 동거를 하고 2010년 3월에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 설마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라는 어떤 믿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남편 무 씨가 한현정 씨가 한국에 들어올 때 부모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한현정 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댔겠죠. 그래서 무 씨가 그 한현정 씨 부모님을 못 만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를 이렇게 한두 번 꺼냈지 않았을 텐데 그때마다 안 믿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한 번쯤은 의심해볼 만하지 않나요? 이게 대화가 잘 안 통했기 때문에 더 막 깊게 파고 싶어도 못한 게 아닐까? 뭐 어쨌든 한현정 씨는 뭐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1년 만에 이제 이 무 씨가 한현정 씨가 재벌가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무리한 금전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50억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무 씨가 주장한 거니까. 네. 근데 그 주장한 걸 보면 한영정 씨가 이제 기획사 소속사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때 요구했던 돈이 7천만 원이고 그 이후에 한현정 씨가 이제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진 빚이 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50억 가량 된다고. 우와, 어떻게 하길래? 여자가 진짜 50억. 어쨌든 그런데다가 한현정 씨를 통해서 한국에 투자를 한 25억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뭐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한현정 씨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 씨는 파산 상태가 되고 그 이자를 매달 700만 원씩 갚는 현재는 빚쟁이 신세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 씨 말대로가 다 성립된다면요 이미 사기죄가 거의 성립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 만약 그 말이 다 정황이 맞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요?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거예요. 많네요. 예. 그렇다면 한현정 씨의 어떤 무 씨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게 되나요? 네, 아주 전면 반박을 하는데요. 한현정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국인 남편이라고 이 주장하는 무 씨,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남자친구일 뿐이다 네. 라고 했고요. 집착이 너무 심해서 헤어지려고 했다. 그런데 무 씨가 한현정 씨의 여권을 빼앗고 감금을 시키더니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죠.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라는 거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현정 씨는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에서 월세로 살았는데 큰 집으로 이사 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했고 또 남자친구를 피해서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 요청도 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한현정 씨의 그 전 수속사는 그 무 씨가 한현정 씨한테 다시 만나기만 해주면 자기가 그 언론에다 뿌렸던 잘못된 내용을 정정보도 해주겠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걸로 봐서 너무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완전히 팽팽하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사건의 진실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모든 사건은 중국인 남자친구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는데요. 완전인데요? 네.
한현정 씨의 전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남자친구 그 무 씨가 한현정 씨와의 이별 충격으로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상태에서 벌인 자작극이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그 추후에 무 씨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한현정 씨도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어쨌건 무 씨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할 때 중국의 부호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한정 씨가 속은 거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한현정 씨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진실이 밝혀진 뒤에 연예계 생활을 접고 사실은 의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제 갔다가 무 씨를 만났는데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워낙 무 씨가 집착을 좀 나중에 이제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번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견딜 수가 없어서 이별을 결심하게 됐고 그 이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한현정 씨가 사기꾼으로 몰릴 뻔했고 정말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 논란, 반전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한현정 씨는 사실 줄곧 무 씨가 남자친구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무 씨 말대로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점점점. 전 소속사에서 밝히기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애인 관계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뭐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정식 부부인 것이 밝혀져서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너무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혼란스러운데 처음엔 뭐 부호에 돈을 들고 튀었다 이랬다가 또 애인이랬다가 알고 보니 또 뭐 부부가 아니 빈털털이고 뭐 이제 또 알고 보니 또 부부고 부부다. 이러면 한현정 씨도 뭐 남자친구다라고 얘기했던 말에 또 진실성이 떨어지게 되는 신뢰가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한현정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결혼한 상대였다고 얘기하면 얘기할 필요 이혼녀라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눈총을 또 받아야 되니까 아마 그게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래도 사건의 진실이 도대체 어떻게 뭔가요? 되는 거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건 결혼 사실이 사실인 걸로 밝혀졌으니까 결국 이거는 부부싸움 해프닝.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전 소속사 측에서 이제 확인을 위해 중국에 갔는데 무 씨는 어쨌건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는데 일이 커졌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아까 그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한현정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별거를 했고 결국은 이제 헤어지려고 했던 상황이니 이거를 이제 일일이 남편이라고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중국은 뭐든 스케일이 좀 규모가 크다 그랬더니 거짓말도 스케일이 아주 크네요. 아주 이런 거짓말. 다이나믹혀. 네. 또 한현정 씨 측에 덧붙여서 중국의 부호라고 알려진 이 무 씨에 대해서 정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 무 씨는 중국에서 그냥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일반인이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한현정 씨가 이 중국에서 의료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벌어들인 돈이 더 오히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남편분은 한현정 씨가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파장이 일어날 걸 예상 정도는 했을 텐데 참 부부 싸움에 우리 전 국민이 말렸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다면 그 이후로 두 분은 이혼으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두 사람은 이혼을 했는데 실제로 한현정 씨는 주얼리 사업에 투자한다고 남편 무 씨에게 20억 원을 빌렸다가 정말 이걸 사기로 날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이런 점은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네, 어쨌든 신데렐라를 꿈꿨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는 결말로 간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한현정 씨에 이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또 다른 스타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미스 코리아 출신 임지연 씨인데요. 안녕하십니까. 18번 미스 코리아 임지연입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임지연 씨가 저랑 같은 지금 소속사인데 그 프로필 사진 촬영한 날 처음 뵀어요. 근데 저는 저랑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 안 나는 그냥 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어려 보이세요. 그리고 되게 엄청 우아하세요. 옛날 사진 진짜 김가연 이뻤다. 씨보다 나이가 많이 많으세요? 좀 많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실 때도 굉장히 차분차분히 우아하세요. 여성스럽게 얘기하시 저랑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더라고요.
임지연 씨는 이제 1984년에 미스 코리아로 선발이 됐고요. 당선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요 프로그램 MC도 맡았고 굉장히 나름대로 활발했는데 85년에 또 그리고 미스 아시아 태평양에 출전했고요. 그때 거기 가서 또 2등. 뭐 사실 승승장구했다고 봐야죠. 아시아 미인대에서요. 네.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미인인데 여기저기서 러브콜들이 좀 많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 이 임지연 씨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인이었고요. 알고 보니 부동산 재벌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계기는 이제 임지연 씨가 지인을 대신해서 어떤 맞선 자리에 갔다고 그래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신 갔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일본인이었는데 제일 교포라고 그럽니다. 네. 굉장히 재벌 수준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기계라든가 건설 이런 쪽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골프장도 운영하는 꽤 부자였던 걸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원래 나가려고 했던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대신 해줄래 할 때 우리가 사양하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일본인과 1년여의 열의 끝에 임지연 씨가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좀 있는 집안, 재벌 수준에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결혼식도 엄청나게 화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비용이 무려 3억 원이 들었다고요. 교회에서 하는데 당시에. 3억 원이요? 지금도 3억은 큽니다. 지금은 그럼요. 그렇죠. 요즘에도 특일급 호텔에서 진행을 하면 뭐 1억 좀 넘었다 이러는데 그 시대의 3억이라고 하면 솔직히 뭐 아무리 화려해봤자 임지연 씨의 결혼식에는 비할 바가 못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면 수목원 교회인데 거기 뭐 대관료도 비싸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식만으로 3억이라니까. 그죠. 음. 와. 야. 그리고 또 한 방송에서 동료들이 증언한 임지연 씨의 결혼식 풍경이 대단한데요. 일단 정재계에서 보낸 각종 화환만 1억여 원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피로연은 호텔에서 했대요. 네. 호텔에서 했는데 식사 비용이 1인당 30만 원 정도였다고 하고 그날 임지연 씨가 입었던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만 한 10벌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고 있기도 힘든데.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객 모두에게 20만 원 상당의 유명 도예가의 반상회를 야. 선물했다고 합니다. 들으신 거죠? 와 대단하다. 네, 어쨌건 많은 정말 여성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화려한 결혼식은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봤을 때 이 결혼식이 그렇게까지 부러움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임지연 씨는 초혼이었는데 상대방이 재혼이었다. 야. 뭐 요즘이야 뭐 재혼이면 어떻고 삼혼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87년이라면 여기저기서 말을 좀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아무튼 그 임지연 씨 남편은 이미 자녀가 넷이나 있는 그 과거가 있었던 남자고 이 때문에 이제 임지연 씨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문이 또 나돌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나요? 첫사랑 실패 후에 오기로 한 결혼 사기당한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임지연 씨가 직접 말하기로는 이미 일본인 남편 그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뭐 결혼 당시에는 역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일단 뭐 결혼하고 나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 같은 생활을 했죠. 네. 그 아주 네. 유명한 브랜드의 그 신상품은 백화점에 아직 런칭되기 전에 임지연 씨 집에 먼저 와서 확인을 거칠 정도로 그만큼 뭐 대단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호화스러운 생활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듣고 깜짝 놀랄 네. 수도 있는데요. 매달 용돈이 개인 통장으로 5천만 원씩 들어왔다고 합니다. 깜짝이야. 또 미국 여행을 하면서 저 차 예쁘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 생일에 그 차를 선물 받았다고 해요. 또 5층짜리 건물을 생일 선물로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말만 하면 꿈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아니 근데 임지연 씨의 이런 호화로운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뭐 결과적으로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네. 3년 동안 정말 여성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이혼을 했을까요? 뭐 임지연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 차이 그것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3년이 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도 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남편의 좀 지나친 배려가 나에게는 오히려 창살 같았고
약간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 좀 나를 가두는 스타일이어서 좀 답답했다. 자유를 찾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엄청난 거부이고 뭐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거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 생활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유로운 활동을 못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디 밖에 나가도 기사와 비서가 딸린 차로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뭐 방송 활동을 아예 꿈도 못 꿨고 그건 허락도 안 해줬고요. 사회 활동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다고 해요. 풍족하지만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지연 씨가 이혼을 하면서 예상에 뒤엎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보통 재벌가와 이혼한 여자들을 보면 위자료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미 살면서 뭐 생일 때 건물 받아 뭐 받아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청구할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뭐 돈보다는 정말 자유를 갖고 싶은 임지연 씨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유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자아실현 그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봤던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처럼 살면 뭐 사실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로맨틱한 결혼식과 무수한 선물과 막 이런 것들이 행복했었겠지만 그게 막상 나를 가두는 일들이 되니까 다시 밖으로 나오고 싶은 어떤 그런 양면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이 결혼이 그냥 뭐 옛날에 누가 그랬었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결혼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믿는 많은 뭐 사람들 혹은 또 여성들에게 또 기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하면 남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결혼은 그 누구에게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시사해주는 포인트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나왔다라는 얘기 자체가 남편분과 그렇게 불화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감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미안하다 이러고 깨끗이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이런 헤어짐이. 네, 결국 짧고 화려했던 결혼 생활이 끝난 임지연 씨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이 일본인 재벌분과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갑니다. 네. 거기에서 보석 디자인 공부를 하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영화 투자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게 되죠. 지인이 문제. 항상 연예인들은 이래서 문제야. 그리고 그 이후에 자동차 딜러, 횟집 뭐 등을 운영을 하다가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역시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죠. 이후에 세 번째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이 났고 최근에는 이제 각종 방송 활동을 통해서 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꿈 같은 삶을 살 줄만 알았던 재벌가의 생활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쉽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소위 재벌가 입성을 꿈꾸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뭐 로맨틱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결혼까지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에게 부족한 빈틈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결혼도 과히 비난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약간 너무 조급한 상태에서 하는 결혼이라거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니면 너무 사실 맞지 않는데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집안인데도 그냥 정말 억지로 하는 결혼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뭐 본인의 불행으로 결국 껴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랑 결혼하든 결혼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재벌하고 하든 누구하고 하든 뭐 신중해야겠죠 어차피. 저도 이제 그 딸 가진 아빠 입장으로서 네. 내 딸이 좀 좋은 집안 가서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남자 쪽이 잘 살지 못하더라도 그 본인이 자아가 좀 세고 좀 확실한 뭔가 그 자신감이 있는 그 남편감을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 해봐요. 제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재벌이랑 결혼하면 엄마 좋지 이랬더니 너는 재벌이랑 결혼하는 게 갑옷 입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보호막이 되고 내가 얻는 건 많겠지만 진짜 무겁고 되게 불편하다 움직이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현실적이죠. 어머님이 방송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데리고 오면 좋아하죠. 막상 데리고 오면 좋아하죠. 막상 들으면 야 괜찮더라. 그냥 가보시고 뭐 일단 입어. 얼마나 무슨 멋있게. 좋은 거야. 흔히들 말하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부와 명예만이 전부가 아니다.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더 값진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요. 재벌이 사랑한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쇼킹하고 더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